이 남성의 이름은 신도 유스케. 히로시마현 쿠레시 출신인 그는 집안 대대로 큰 부자였습니다. 증조부는 공구업계 단체의 이사장이었으며 아버지는 지역에서 유명한 우동가게 사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부유한 집안이었다 보니 그는 부족함 없이 성장했습니다. 학창시절 그는 어른스럽고 조용한 성격이었고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스스럼 없이 대하는 등 어떤 타입의 사람과도 친하게 지내던 인물이었다고 하네요. 그는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앞으로도 타인에게 상냥하게 대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기를.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도쿄로 상경, 도쿄의 도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는데요. 그는 집안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을 꾸려나갔고 대학 생활을 보내던 와중 같은 학과의 후배 여성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 여성과 동거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는 어느 순간부터 학교 생활에 흥미를 잃었고 결국 2013년 대학에서 제적 처분을 받게 되었죠. 이후 그는 집에는 비밀로 한 채 딱히 일은 하지 않으며 여자친구와 동거 생활을 이어갔다고 하네요. 2018년 무렵 그는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에게 질렸던 모양인지 결혼 상대를 찾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들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는 가명과 거짓 경력으로 프로필을 작성했는데요. 프로필에 적힌 내용은 전직 보육사입니다. 음반 관련 대기업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6천만원가량입니다. 여성에게 가사를 전부 맡겨두는 사람은 아닙니다. 등의 내용이었다고 하네요. 물론 그는 일이라는 건 해본 적이 없었고 심지어 동거 중인 여자친구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도중 그는 어플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됩니다. 이 여성은 신도우보다 10살 연상인 A씨로 신도우는 그녀에게 아동보육과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으며 대형 음반 회사에서 일한다 고 거짓말을 하며 접근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거짓말을 믿은 A씨는 신도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고등학교 교원이었던 A씨는 당시 이혼한 상태로 슬하에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 장남은 전 남편이, 차남은 A씨가 키우기로 합의했기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던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대화를 나누며 점점 신도는 A씨에게 호감을 느꼈고 몇 번의 데이트를 거쳐 A씨는 신도에게 자신의 아들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결국 신도우는 A씨와 사귀게 되었고 나아가 함께 살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신도우에겐 오랫동안 사귀며 동거하던 여자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여자친구를 떼어놓기 위해 친척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으니까 집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는 거짓말을 했죠. 이렇게 여자친구를 버리고 A씨로 갈아탄 신도는 사이타마현에서 A씨 그리고 A씨의 아들인 신도 료스케 군과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의 아들인 이 료스케 군은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밝은 성격이었다고 하는데요. 친구들도 많았고 무척 예의 바른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성적도 무척 좋은 편이었고 어버이날엔 어머니에게 꼭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요. 엄마,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세탁물을 널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이렇듯 이혼 가정이었음에도 그늘 한 점 없는 예쁜 아들 덕에 A씨는 이혼 후에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록 의젓한 아들이었음에도 아직 어린 나이였기에 료스케 군은 어머니에게 종종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던 찰나에 신도우가 등장했던 것이죠. 신도우는 A씨와 동거한 지 3개월 후인 2019년 3월 A씨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료스케 군과 신도는 부자지간이 되었죠. 결혼 이후 료스케는 새아빠인 신도를 잘 따랐고 함께 목욕을 하거나 축구를 하는 등 무척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도가 무직이었던 것이죠. 그는 대기업에 다닌다는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도록 A씨에게 직장 상사의 괴롭힘이 심해서 자택 대기 중이다 라며 다시금 거짓말을 해 납득시켰습니다. 이후 어떻게든 A씨를 믿게 한 그는 취업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취업 활동에 사용한 이력서 역시도 거짓 경력을 적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어나서 일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그가 직장을 얻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죠. 당시 A씨는 신도우와 아들이 별 문제없이 지냈기에 안심했지만 신도우는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갔다고 합니다. 취업 활동이 번번이 실패하는 것은 물론 A씨가 아들과 껴안는 등의 스킨십을 하는 걸 보면서 나만 버려진 것 같아서 화가 난다 며 질투심에 집을 뛰쳐나가는 등 모자지간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보며 화를 냈다고 하네요. 이렇듯 불만이 점점 쌓여가던 그는 분풀이로 료스케 군의 등교용 모자나 휴대전화를 숨기며 괴롭혔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30살 처먹고 어른이 할 법한 행동은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신도우는 이렇게 자기가 물건을 숨겨놓고는 물건을 찾는 아들에게 제대로 정리를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라며 온갖 설교를 늘어놓았다고 하네요. 착한 아들이었던 료스케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물건을 잃어버려 혼나지 않도록 자신의 모자에 이름을 적어두었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기서부터는 어디까지나 신도의 주장입니다. 2019년 9월 17일 당시 32살이었던 신도는 집에서 가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무렵 학교를 끝마친 료스케 군이 귀가했죠. 신도에 따르면 료스케 군은 귀가했을 당시 또 모자를 잃어버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신도는 아들에게 모자를 또 잃어버렸냐며 얼른 찾아와라, 잃어버렸으니 혼나는 게 당연하다 등의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신도에 따르면 아들을 꾸짖자 료스케 군은 갑자기 화를 내며 집에서 나가면 되지? 죽으면 되지? 죽고 싶어 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신도우는 그런 말하면 어머니가 슬퍼하잖아 라고 말했고 료스케 군은 진짜 아빠도 아니면서 엄마같이 말하지 마 라고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어찌할 바를 몰랐던 신도우는 일단 머리를 식히기 위해 다른 방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라고 생각하던 와중 그의 눈에 전기 코드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이성을 잃고 전기 코드를 료스케 군의 목에 감은 후 몇 분에 걸쳐 힘껏 졸랐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료스케 군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범행을 마친 신도우는 시계를 보고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곧 A씨가 일을 끝마치고 귀가할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신도우는 범행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웠기에 일단 급하게 시신을 숨겨야겠다고 생각했고 전기나 수도 사용량을 측정하는 계량기 박스 안에 료스케 군을 구겨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에 검은색 비닐봉투를 뒤집어 씌운 후 방치했다고 하네요. 당시 그는 범행이 들키지 않으면 나중에 어딘가에 묻어버리자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후 일을 끝낸 A씨가 귀가했지만 그녀는 당장 아들을 찾진 않았습니다. 이날 료스케 군은 영어학원에 가는 날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이상하게 생각한 A씨는 영어학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학원에선 료스케 군이 학원에 오지 않았다고 답변했고 불안감을 느낀 A씨는 저녁 8시 무렵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신도어는 A씨와 경찰에게 아들이 영어학원을 간다고 했다,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온다고 말했었다 라며 또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의심받지 않기 위해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집 주변을 걸어다니며 료스케 군을 찾는 척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날 밤 새벽 자택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우연히 계량기 박스를 열었고 여기서 싸늘하게 식은 료스케 군을 발견하게 되었죠. 수사 단계에서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했는데요. 료스케 군이 집으로 향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나가는 모습은 없었던 데다 영어학원에 갔다면서 정작 가방과 신발이 집에 남겨져 있었기에 이 시간대에 집에 있던 인물인 신도우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도우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저는 아닙니다, 범인은 따로 있어요 라며 또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인지 나중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또한 신도우는 료스케 군이 모자를 잃어버려서 설교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CCTV 영상에서 료스케 군은 멀쩡히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모자는 베란다 화분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즉 료스케 군을 살해한 명분 역시도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이후 신도와 A씨는 즉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신도는 A씨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하네요. 나도 괴로워. 출소할 때까지 기다려줘. 신도는 무려 재혼을 원했던 것이죠. 재판에서 그는 기소 내용을 전부 인정함과 동시에 저는 A씨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 측은 지극히 비열한 범행인 동시에 A씨와 재혼을 원하는 모습을 볼 때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 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변호 측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기에 징역 20년은 형량이 너무 강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에 참석한 A씨는 아들은 제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어른이 될 때까지 키워내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최종적으로 재판장은 징역 16년을 선고했고 신도우는 항소 없이 형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개인적으로는 대체 무슨 낯짝으로 출소까지 기다리라는 편지를 적은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